산업 현장에서 안전은 늘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현장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법이 요구하는 기준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걸까? 오늘은 그 질문에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법과 현장, 두 관점에서 안전을 처음부터 차분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먼저 변호사님부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수 광양 지역의 산다는 기업 고객들에게 법률 자문 제공하고 있는 윤재림 변호사입니다. 저는 주로 이 지역의 석유화학, 제철, 그리고 그 배유 산업에 속한 기업들 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솔루션 여수공장 안전보건팀에 근무하고 있는 이상엽 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솔루션 여수공장 안전보건팀에 근무하고 있는 박주롱 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모두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멀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률 이야기, 지금부터 시크릿을 통해 하나씩 풀어볼까요? 일단 실제 사례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현장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케이스를 혹시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여수에서 실제로 제가 접했던 사건인데요. 그 식품 가공 업체에서 정화조 청소 작업을 하던 중에 직원이 유해가스에 질식해서 쓰러지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본 이제 업체 대표님이 그 직원을 구하겠다고 정화조에 이제 맨몸으로 뛰어드셨죠. 그리고 두 분 다 돌아오지를 못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대표님이 굉장히 선량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직원을 진심으로 아꼈으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망설임 없이 자기 몸을 던지셨던 거죠. 근데 문제는 딱 하나였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누가 쓰러졌을 때 보호 장비 없이 구출을 하겠다고 들어가면 똑같이 쓰러질 수밖에 없다. 이제 그걸 몰랐던 거죠. 알았더라면 당연히 피할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안전과장님들은 이제 현장에 계시니까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일단 저 사고 사례는 저희도 접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그 유해가스가 황화수소라는 가스였는데 저희가 이제 농도가 낮은 10ppm 이하의 경우에는 그 썩은 계란 냄새가 난다라고 해서 인지를 할 수가 있는데 당시 사고 현장에서는 그 700ppm이 넘는 황화수소 가스가 측정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 냄새 역치 때문에 그 근로자나 그 대표이사가 그 냄새를 맡지 못하고 내부에 출입했다가 동시에 사망한 재해라고 저희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놀랍게도 우리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이러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에 어떠한 조치들을 취하고 작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한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밀폐 공간에 유해가스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가스를 측정하고 환기시키고 바깥에는 감시인을 두고 또 들어가서 작업하는 사람은 이제 공기호흡기나 이런 장비들을 착용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절차들이 실제로 돌아가고만 있었다고 하면 이런 사고가 안 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고의 본질이 악의가 아니라 무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이 뭐를 요구하고 있는지 모르고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를 실제로 몰랐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가 생겼다라는 거죠. 누구를 탓하자는 게 아니라 아직도 몰라서 사람이 현장에서 죽어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저희 공장 같은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 기반으로 해서 밀폐공간 작업을 위한 작업 허가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 밀폐공간 장소에 들어가기 전에 유해가스를 측정하고 이상이 없는 상황을 확인하고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출입할 때 혹시 필요하다면 호흡용 보호구나 특정 보호구를 착용함에 있어서 사고를 2중, 3중으로 예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사고 다발 순간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공통적인 실수의 유형들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는 기업들은 자신들이 정규적인 작업들에 대해서는 위험 요소에 대해서 상당히 분석을 하고 계십니다. 기업 활동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위험 관리가 전체적으로 그래도 수준이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제 문제가 터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설비를 보수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정기 보수뿐만 아니라 갑자기 고장 나서 이제 급히 보수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생산 프로세스와는 다른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표준적인 절차들이 그대로 먹혀들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 왔을 때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그때 사고의 위험성이 크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익숙하니까
뭐 잠깐이니까, 지금 너무 바쁘니까, 이런 류의 생각을 할 때 사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보면 이게 되게 사실 무서운 거거든요. 그 산안법이 요구하고 있는 각종의 안전조치 의무에는 모든 게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게 막상 사고가 발생하면 굉장히 뼈아픈 취약점이 되어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에서 오래 계셨으니까 현장에서 혹시 잊을 수 없는 아찔한 순간 이런 사례가 혹시 있으실까요? 현장에 그 최일선에서 일했던 관리 감독자 사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전기보수 현장에서 그 수십 톤이 되는 그 대형 이제 인양물을 크레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인양을 하던 중에 인양 고리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용접부가 이제 좀 부식이 되면서 순간적으로 이탈한 그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현장에 계셨던 관리 감독자가 적절하게 주변 인원을 통제를 하고 그 작업 상황에서 상시 입회 감독을 하면서 그 위험 상황을 적절하게 통제를 좀 해주셨거든요. 제가 지나가다가 이제 뭐 기억을 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좀 잘하셨다. 그래서 이것도 모범 사례로 저희 사내에 홍보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 이호수 공장에서도 실제로 그 기록 보존과 기록 관리에 대해서는 핵심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우선 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 검찰 기소건 뭐 42여 건 정도를 분석을 해보면은 82% 정도가 위험성 평가가 미흡하거나 그 위험 정보 공유가 현장 근로자에게까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라는 내용들을, 그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저희가 4월부터 포커스 온 세이프티라는 제도를 좀 더 활성화하고 저희 관리자가 알고 있는 위험 정보나 지식들을 현장에 있는 최말단의 직원이나 협력업체 근로자가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좀 두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사전 위험 작업 검토입니다. 최소 그 위험 작업이 이제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은 일주일 전에 그 관리자들이 모여서 협력업체와 이제 수행하는 작업들에 대해서 위험성을 검토하고 현장에서 작업 위험 포인트들을 하나씩 짚어주면서 위험을 전달하고 거기에 대한 안전 대책까지 이렇게 정리해 주는 형태로 이렇게 좀 집중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들 말씀을 듣고 느낀 건데 위험이 없을 순 없잖아요. 저희가 아무리 조심을 한다고 해도 모든 위험을 제로로 만들기는 참 어려울 텐데 일단은 위험을 위험이라고 인지하고 아는 거, 이것도 굉장히 능력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위험을 그때그때 빨리 개선하는 거, 그리고 더 큰 위험으로 번지지 않도록 막는 거, 이것도 굉장히 현장에서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위험에 대한 지식과 경험과 소통과 또 개선을 통해서 점차 위험을 제로로 만들어 나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다 함께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